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시행되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아마 내년에 가면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진짜 감옥 갈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요, 기업에서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이럴 경우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러면요,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년 이상 징역형이에요.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1년을 때려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야, 무섭죠? 기업하기 힘들죠? 아마 이거 장난 아닐 거예요. 1년 이상 무조건 징역을 때려요. 무조건. 물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규정한다. 이러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사망사고 나면 이게 감옥 간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감옥 간다는 결론이. 이게 법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안전을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를 찾기에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사망사고는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재해자와 사망자가 있습니다. 물론 재해자가 생길 경우에도 안전담당 임원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 다 책임을 받습니다. 사망이 났을 경우에는 만약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의 징역을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문제는요. 여기 보세요. 5인 미만에서도 사망자가 35.4%가 일어나고요. 5인에서 49인에서는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45.6%가 일어납니다. 50인에서 99인도 사망자가 6%가 일어나고요. 100인에서 299인도 8.8%가 일어납니다. 300인에서 99인 대기업이죠. 2.6% 이상 일어나고요.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 1.6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수시로 안전담당 임원이나 사장은요, 감옥 대기라는 거예요. 감옥 대기. 감옥 대기. 그러니까요, 오죽했으면 대형 건설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부사장급입니다. 나 안 하겠다 하고 물러났어요. 안전담당 임원이 부사장급이면 여러분, 대기업의 부사장급 월급 엄청 많습니다. 연봉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1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생긴다고 하니까 나 몰라라. 나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하물며 중소기업은 어떻겠어요? 중소기업은 뭐 알짤없습니다. 월급을 많이 준다 해도 안전담당 임원 안 하려고 들고요. 심지어 사장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은요, 개인한테도 벌금을 매기잖아요. 개인한테도. 법인한테도 벌금을 매기지만 개인한테도 10억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도 있다 해서 매깁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겁나서 도대체 기업하겠습니까? 더 기업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건설 현장을 예를 들을게요. 건설 현장을. 이 건설 현장에 일하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원청업체,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원청업체의 직원들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청업체의 직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청업체
직원들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감독을 할 수 없다는 근로지휘죠. 감독이 아니죠. 근로지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로지휘나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번역, 통역, 영화, 연극을 포함해서 32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이게 안 돼요.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지휘감독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안전수칙 지켜라 너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파견법에서 이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파견법에서. 그런데 웃긴 거는 내가 하청업체 직원의 근로를 지휘하거나 감독도 못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내가 처벌을 받아요. 내가 처벌을. 원청업체 안전담당 임원이나 사장이 처벌을 받는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불합리한. 하청업체 근로도 감독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은 다 받는다고 하면 참 기가 막히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법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파견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이게 부딪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일당 독재처럼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당 독재처럼. 그러니 법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업체 사장이나 안전담당 임원은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중소건설업체, 중소제조업체 이거 제대로 운영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하나만 터지면요. 지금 아까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터지는데 터지면 터지는 만큼 중소건설업체나 중소제조업체는 사업을 접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업을 접어야 된다. 이게 현실을 무시한 그야말로 이념적 법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중소건설업체를 하는 사람 또 중소제조업을 하는 사람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요 이 기업에게는 치명타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근로감독도 못하면서도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조치가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까지 가면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냐 이렇게 하소연들 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어떤 경영은 갈수록 규제 폭탄 때문에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